8월의 마지막 휴일, 저는 바캉스 중입니다. 박물관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뭔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물론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는 자세 너무 중요하지만요. 오늘은 박물관 바캉스를 왔으니까 조금 자유로운 자세로 즐겨보려고요. 박물관에서 보내는 휴일, 저는 두 가지 기획 전시를 찾았습니다. 먼저 키워드로 만나볼까요? 첫 번째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우리의 유산. 두 번째는 아련하고 즐거운 우리의 추억. 과연 여러분에게 찰떡인 바캉스 취향은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박물관에서 놀아볼까요? 먼저 국립대구박물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신비롭고 아름다운 우리의 유산을 찾아왔는데요. 바로 기획전시, 실로 짠 그림, 조선의 카펫, 모담입니다. 조선시대에 카펫을 사용했다는 것도 낯설고 그 이름이 모담이라는 것도 생소한데요. 그 아름다운 모직물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바캉스입니다. 그림체가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또 화려하고 또 예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카펫인데요. 이런 조선시대 카펫을 모담이라고 한답니다. 우리나라 민화를 닮은 모담. 모담은 털실과 면실을 엮어서 짠 조선의 카펫이라고 합니다. 사실 조선시대 카펫을 제가 직접 이렇게 가까이서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되게 예쁘고 또 궁금한 게 많거든요. 일단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획전시 주제로 이 모담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모직물이 관련된 자료들이 그러니까 문헌에는 굉장히 많이 고대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있는 자료는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되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냥 어떤 개인 소장가분이 수집을 하게 된 거를 저희가 듣고 또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유물도 소개를 하고 조선시대에 왜 이 카펫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실제 자료로 많이 찾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많이 전해지지 못했다는 의미 같거든요. 맞나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록상으로 보면 그냥 혼례식이나 특별한 그 식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규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조선시대의 온돌 그런 시스템에서는 이런 바닥에 뭔가 깔개나 카펫을 깔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뭔가 좀 더 대중화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름과 모양, 쓰임새가 낯설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모담을 만났습니다. 바로 선조들의 초상화와 사진을 통해서인데요. 구유, 계담, 모전 등의 다양한 종류의 모직물을 삼국시대부터 깔개나 장막으로 써왔기 때문입니다. 네, 이 모담 전시회에 이렇게 두 분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 그 조선 17세기에는 이렇게 실물 자료로 모담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데 이런 그림을 보면 이제 바닥에 깔려있는 모담의 형태를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그림은 이제 17세기의 초상화인데 바닥을 보시면 저렇게 모담 종류로 추정되는 그런 거를 깔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은 18세기로 넘어가면 이 지금 모담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화문석을 깔고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그림을 보면서 좀 재미나게 캐치해낼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이 모직물의 이름은 나비와 박쥐무늬 모담. 국내에 몇 안 되는 조선시대 모담 중 하나로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재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소장 중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모담입니다. 이 모담이 나비 박쥐 무늬 모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요즘 볼 수 있는 느낌과도 또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아마 이 나비와 박쥐와 이런 만자 무늬로 구성된 이거는 아마 전통적인 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그런 무늬고요. 이 모담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위에 좀 털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기법은 원래 직물 짜듯이 그렇게 짠 후에 윗부분을 이렇게 커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런 가죽털 같은 이런 느낌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오랜 시간을 거슬러 다시 우리들 앞에 선 모담. 기존의 카펫과는 색상과 문양이 다릅니다. 선조들의 생활용품에도 그려진 박쥐 문양, 꽃 문양, 항 문양.
모두 복을 기원하고 안녕을 바라는 마음을 새긴 겁니다. 당시 최고 인기 상품인 조선의 모담. 일본에서는 조선철로 불리며 조선통신사를 통해 들여왔는데요. 일본 3대 축제인 기온 마쓰리에서는 모담으로 수레를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시를 이제 보시면서 어떤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이 모담이라 하는 카펫이 있었다는 걸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 바캉스 두 번째 장소는 대구 교육박물관입니다. 여기 전시명이요. 학창시절 인연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아련하면서도 즐거운 박물관. 추억이 머무는 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이번 전시의 키워드 아련하고 즐거운 우리의 추억은 바로 세대는 달라도 모두가 기억하는 학창시절입니다. 개관 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기획 전시인데요. 박물관 전체가 추억의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살짝 봤더니 드라마 속에서 봤던 모습도 다 전시가 되어 있고요. 정말 추억 여행하기 딱이다 싶은데 사실 추억 여행을 또 혼자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최지혜 학예연구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전시가 학창 시절 인연이에요. 여기 초점을 맞추신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개관 3주년을 맞이를 하는데요. 네. 저희 박물관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전시, 대구 교육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관람객들과 추억을 또 기억을 함께 네. 나눌 수 있는 전시를 이 자리에서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대구 교육박물관은 2018년 6월 15일에 개관했는데요. 박물관이 된 이 자리는 옛 대동초등학교 건물입니다. 과거 학교였던 공간에서 교육의 역사와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짚어보는 거죠. 이게 70년대 초반이니까 50년 전의 사진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옛날에는 등교하기 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동네 청소를 하는 그런 행사들도 많이 했었고요. 학생들이요? 네, 학생들이 직접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쓸었습니다. 네. 네. 과거 국민학교 때 학창시절을 보냈다면 기억나실 거예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소주제에 맞춰 운동회와 소풍, 수학여행 등의 학교 생활을 담은 사진과 소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진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36년 거도 있고 70년도 있고 되게 다양한 시대별로 있는데 다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네, 원래 저희가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던 사진도 많이 있었긴 했는데 이번에는 전시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추억의 학창시절 사진 찾기라고 해서 사진 공모전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네.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좋은 사진들을 많이 전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참여하신 분들은 또 오셔서 또 같이 또 추억을 나누시기도 하셨겠네요? 네, 그러기도 하시고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낡은 앨범을 꺼내보면서 가족들이랑 다시 옛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고 네. 또 혹은 이렇게 오래전에 연락을 했던 친구분들이랑도 다시 연락을 하기도 하시고요. 그런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시된 사진만 100여 점, 모으는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시민 공모전이었는데요. 덕분에 모두 다 함께 추억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학교에서 들어본 적은 없지만 왠지 오늘 들으니까 꼭 점심시간을 알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여기 가면은 점심시간을 알려주는 전시물이 있는데 보시겠어요? 네. 아, 저희 아버지께서 라떼는 말이야 하시면서 꼭 이 도시락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탄 네. 위에 올려두셨다고요. 흔들어서 먹던 남은 도시락이고요. 그래서 이 흔들었을 때 햄과 김치가 잘 이렇게 버무려 잘 맛있다고 하셨어요. 네, 하루 사진을 찍어가지고. 둘러보다가 네. 특별한 사진들을 발견했는데요. 되게 상황별로 또 시대별로 다양한 사진들이 많은데 이 많은 사진들 중에서 좀 이 지역사적으로 가장 좀 의미가 있다. 어떤 자료들이 될까요? 네, 저희가 의미 있는 많은 자료들을 전시를 했는데요. 네. 1950년대 대구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노천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사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전쟁기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이 배움이라는 열정을 놓치지 않고 이제 신천변에서 노천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네네. 또 일제 강점기 때 저희가
수학여행을 평양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만주까지 이렇게 멀리 갔던 모습들도 사진으로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조금 더 중요한 사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이곳에 시민분들이 와서 또 많은 추억을 얻어 가실 텐데 여기에 또 시민분들의 도움이 있었잖아요. 공모전을 통해서. 그래서 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추억들이. 네, 이번에 시민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이제 추억이 담긴 사진들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결국 역사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민분들의 많은 기록물, 사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내서 지역사를 정립을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학창 시절 어느 누군가의 사진이 하나 둘 모여 의미 있는 역사 기록이 된 건데요. 저도 오늘 제 역사의 한 장을 남겼습니다. 앨범 속에서 잠자고 있던 사진 한 장 한 장이 모이니까요.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가 됩니다. 이곳은 혼자 오는 것도 정말 좋지만 가족분들도 친구분들과 함께 오셔서 그 추억을 함께 나누시면 더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휴일 바캉스 어떠셨나요? 장소는 박물관이지만 시간만은 시대를 넘나들었습니다. 선선한 새 계절, 조선시대로 혹은 한국의 근현대 시대 학교로 바캉스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